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인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새로운 단원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마칠 때쯤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뭐 볼펜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먹고 있는 주스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물질들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는 게 이번에 여러분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자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바로 알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핵심만 정리한 동영상을 먼저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질들, 이 물질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면 이와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일까요? 다이아몬드, 염화나트륨, 에탄올, 순금. 이러한 물질들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암석, 우유, 주스, 탄산음료. 이 물질들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로 혼합물이라고 한답니다. 소금물은 어떨까요? 소금물은 물과 소금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오래전 청동기 시대에 조상들이 사용했던 청동은 무엇일까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합금으로 혼합물이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고 순물질을 섞어 혼합물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나왔던 뭐 다이아몬드부터 해서 콜라라고 안 나왔나? 탄산음료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다양한 물질들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 중에서 딱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애들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해보기에 보세요. 구리산부터 산소까지 다양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순물질과 혼합물로 한번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모든 별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해보자 라고 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했는데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틀려도 되고 하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순물질과 혼합물을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정답이 틀릴 경우에는 다시 적어야 되니까 뭐 볼펜이나 그런 걸로 한번 기준과 순물질, 혼합물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한번 이거를 또 글자를 쓸 수 있게가 안 되네. 잠깐만요. 선생님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기준을 쓰고 순물질, 혼합물은 이런 거다 라는 걸 한번 써보고 일단 정답을 확인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이제 그 정답을 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해보고 이걸 확인하기 바랍니다. 어떤 모둠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물질들의 색깔을 잘 관찰해서 한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색깔로 섞여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혼합물은 암석이고 나머지는 다 순물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으로 이제 판단할 때 한 가지 물질이냐 두 가지 물질이냐, 이제 예를 들어서 구리선 같은 건 구리만 들어있고 순금 반지는 순금만 들어있고 산소는 산소만 들어있으니까 순물질이고, 나머지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그 소금이랑 물이 섞여 있는 소금물, 암석도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고, 주스도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는 뭐 틀려도 되는 내용이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확실히 알면 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순물질과 혼합물의 예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순물질,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안 섞여 있는 거. 금, 구리, 다이아몬드, 염화, 나트륨, 에탄올. 얘들아, 염화, 나트륨은 염소랑 나트륨이 더해진 거니까 혼합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이 한 가지나 두 가지냐는 한 가지 원소냐 두 가지 원소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나 세 가지나 네 가지나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물질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이 다른 말로 뭐예요? 소금이죠. 이 소금을 구성하는 원자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게 두 종류나 세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금은 소금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순물질이다라는 거고요. 주스, 암석, 모래, 공기 등은 여러 가지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예를 들어서 공기 한번 보세요. 공기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산소도 들어있죠. 또 이산화탄소도 들어있잖아요, 맞죠? 그다음 뭐 질소도 들어있고, 뭐 다양한 기체들이 막 많이 섞여 있잖아요. 또 빵구 많이 끼는 아이 옆에 있는 공기는 질소 산화물, 또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가스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혼합물이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공기를 한번 보면은 혼합물이라고 할 때 보면은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각가지 고유한 성질을 지닌 채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예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어딨노? 주스부터 요 예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림으로도 한번 볼까요? 순물질은 다이아몬드, 에탄올, 염화, 나트륨이 있고, 뭐 우유는 당연히 뭐 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모래는요, 모래 안에 다양한 암석이 들어있죠. 뭐 석영, 장석 뭐 이런 거. 그다음 빵은요, 그 안에 뭐 녹말, 설탕, 견과류 등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구분할 때 색깔, 냄새, 맛 이런 성질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질만으로 이제 구별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물질이 다른 물질이랑 구별되는 이 성질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요. 이 물질의 특성,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이 순물질과 혼합물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기를 다 지울게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두 가지 이상의 순물이 섞여 있는 것,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정답은 혼합물이지요. 한 가지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걸 순물질이라고 하고, 이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 섞일 경우에는 우리는 이걸 더 이상 순물질이라고 하지 않고 혼합물이라고 한다.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 그 물질만이 갖다는 고유한 성질, 금방 했죠.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특성. 3번, 시중에서 판매하는 100% 과즙 음료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설명. 이것 아무리 그 100%라고 하더라도 혼합물입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에다가 과즙이면 일단 물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물에다가 다른 게 섞여 있으니까 그럼 두 가지 이상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100% 과즙 음료도 혼합물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갈비탕 국물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인 당연히 혼합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물질의 고유한 그 물질만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한 특성, 그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밀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번 단원을 정리하면 우리 주위 지금 이번 단원에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위 지구상에는 많은 물질들이 존재를 해요. 이 물질은 크게 뭘로 나눌 수가 있다.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순물질과 이 순물질, 한 가지로 이루어진 이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 섞이게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혼합물이다. 이 순물질과 혼합물의 얘를 쭉 공부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순물질과 혼합물, 뭐가 순물질이고 뭐가 혼합물이고 이걸 딱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인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를 구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의 특성. 자, 그럼 물질의 특성에는 뭐가 있느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다? 바로 오늘 배울 밀도다라는 겁니다. 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반지가 있고 백금반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겉모습으로 어느 게 은이고 어느 게 백금인지 알 수 있나요? 구별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야 되는데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밀도도 있고 뭐도 있고 끓는 점, 어느 점 녹는 점 쭉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은반지와 백금반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은 뭐다? 밀도다. 밀도는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가.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는 밀도라고 한다. 밀도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퍼 g으로 쓰는데 요렇게 구하는 식을 별표치고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이거는 꼭 선생님 저는 과학으로 성공하지 않겠어요. 저는 과학은 이번 연도에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인생에 과학은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밀도를 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밀도는 구하는 공식을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필기한 내용을 한번 다 지우고요. 영상을 하나 보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여러분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뭘 배울지 요약해서 쫙 한번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고 우리는 진도를 나갑시다. 석유를 운반하는 배 유조선. 유조선이 바다 위에서 사고가 나면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류를 타고 기름이 멀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름막이를 두릅니다. 기름막이로 기름이 멀리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떤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는데요.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름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작고 두 물질이 만나면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기 때문에 물 위에 기름막이를 둘러주면 기름이 멀리 퍼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다? 밀도다. 자, 그러면 밀도는 무엇이냐? 밀도는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랑 돌멩이가 있어요. 당연히 밀도 누가 크겠어요? 돌멩이가 커요. 우리는 그걸 해보지 않아도 알아요. 왜? 물에다가 돌멩이를 통 던지면 돌멩이가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가라앉는 거, 두 개 중에 밑으로 가라앉는 거, 그게 밀도가 큰 거고요. 위로 뜨는 게 밀도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밀도를 우리가 알아볼 때에는 서로 섞어보면 돼요.
그런데 그 밀도는 그 과학자들이 밀도라는 개념을 처음에 만들 때에는 기준을 삼았던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물입니다. 물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물 밀도를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물에다가 뭘 넣었을 때 뭐 가라앉는 정도에 따라서 또는 뜨는 정도에 따라서 그 밀도를 뭐 이거 뭐 많이 가라앉는다 뭐 2, 더 많이 뭐 4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거고, 물에 뜬다 뭐 해서 이거보다 작은 뭐 0.1, 뭐 0.2 이런 식으로 이제 0.1, 0.2 이런 식으로 이제 밀도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알겠죠? 물이라는 걸 1로 딱 잡고 이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냐 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준을 삼았던 거고요. 밀도는 구하는 방식은 엄청 쉬워요. 왜? 뭐와 알면 돼요. 질량과 부피만 알면 그 물질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밀도를 알 수가 있어요. 부피는 어디에 부어가지고 그 눈금을 읽으면 부피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눈금 실린더가 대표적이겠죠. 뭐 비커나 눈금 실린더. 그 다음에 질량은 그냥 질량을 측정하면 되잖아요. 맞죠? 저울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요렇게 물과 에탄올의 질량과 부피를 표에 기록하고 밀도를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돼요. 또 글자가 안 적히네요. 다시 나갔다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실험을 몇 도에서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선생님이 임의로 1이라는 숫자를 넣고 이제 정답을 확인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다음부터는 이 수업 녹화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걸 미리 해 놓을게요. 정답을 적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다 1이라고 해놓고, 자 봅시다. 물과 에탄올을 지금 이 사람들은 20도에서 실험을 했어요. 물 20도, 에탄올 20도에서 이제 그 질량을 이제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탁 측정을 해봤더니 질량이 9.8g일 때는 부피가 눈금 실린더로 보니까 10이더라. 질량이 2배만큼 늘어나니까 부피도 2배만큼 늘어나더라. 근데 뭐는 똑같더라? 밀도는 똑같더라. 왜?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10분의 9.8이나 20분의 19.6이나 이건 똑같잖아. 맞죠? 그 다음에 에탄올도 마찬가지예요. 질량을 7.9로 하나 15.8로 하나 2배 늘리나, 그럼 부피도 당연히 2배로 늘 거고, 밀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쌤이 밀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죠. 이 물을 선생님이 한 컵을 준비하나, 아니면 욕조 가득 채울 수 있는 막 2000리터를 준비하나. 물은 그냥 물이잖아요. 맞죠? 그럼 질량 구하고 부피 구해서 나누기 하면 무조건 1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의 부피를 늘리고 질량을 늘린다고 해서 밀도는 변하는 값이 아니다. 그러면 그 물질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과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질량과 부피를 이거 필기한 거 한번 다 지우고 설명할게요. 그냥 뭐 일정한 예를 들어서 네모나 상자다 이랬을 경우에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 쉽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딱 일정한 모양이 없이 뭐 이렇게 울퉁불퉁 생긴 돌멩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질량과 부피를 측정할까요? 아니면은 뭐 액체일 수도 있잖아요. 뭐 물 같은 이런 액체는 어떻게 질량과 부피를 측정할까? 일단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1번 크기가 다른 철 조각 2개와 크기가 다른 알루미늄 조각 2개를 준비한다. 각각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도입해보자. 이거는 그냥 철이나 알루미늄 조각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피는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은 수학 시간에 배웠죠? 부피가
부피값이 나오지만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녹지 않는 액체가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고체를 넣고 늘어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여 고체의 부피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 부피가 얼마인지 선생님 모양 일정 안 하잖아요. 맞죠? 선생님 고체죠. 선생님이 부피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목욕탕 탕에 이렇게 딱 눈높이로 요 물은 요만큼 있었다 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뽕 들어가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요만큼 올라간 만큼의 요 물의 부피가 뭐가 됩니까? 나의 부피가 되는 거니까 여기 요 부피를 구하면 된다. 요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그 목욕탕 통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3번 철과 알루미늄의 질량과 부피를 표에 기록하고 밀도를 계산해보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적혀있는 값으로 한번 봅시다. 철조각 하나랑 철조각 두 개가 있는데 당연히 하나는 작은 거고 하나는 큰 거니까 질량이 다르겠죠. 부피도 하나는 작은 거고 하나는 큰 거니까 달라요. 그런데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요, 부피분의 질량을 하면요, 그 값은 어떻다? 똑같아요. 왜? 철조각이 작으나 철조각이 크나 철은 철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밀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걸로 하면 질량이 당연히 작고 하나는 크겠죠. 또 하나는 또 작으니까 부피도 작고 하나는 크니까 부피도 크겠죠. 어쨌든 이거의 부피와 질량이 달라진다 한들 이걸 나누면 그 밀도 값은 어떻다? 똑같아요. 왜? 알루미늄이니까. 이해됩니까? 큰 알루미늄을 준비하든 작은 알루미늄을 준비하든 그 알루미늄은 2.7이라는 밀도,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는 질량이 많아진다고 부피가 커진다고 해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밀도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필기한 걸 다 지우고 중요한 부분. 물체의 질량이나 부피가 달라져도 밀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정답이 들어와야 되겠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밀도가 어느 순서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밀도가 철, 알루미늄, 물, 에탄올이다.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가 따라 다름으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지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필기를 하면서.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뭐와 뭐로 나눌 수가 있다?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다. 순물질은 한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질, 혼합물은 이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 섞였을 경우에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한다. 그럼 어느 걸 순물질이라고 하고 어느 걸 혼합물이라고 해볼까? 이거는 그 순물질,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이건 순물질이다 또는 이건 혼합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순물질, 하나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첫 번째가 뭐다? 밀도다. 이 밀도는 그 순물질의 질량이 늘어난다고 또는 부피가 늘어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이게 또 잘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짜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는 걸 봤는데, 실험을 진행을 하면요, 이것도 선생님이 답을 일단 적어놓고 실험을 진행하면요,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백금의 밀도 외우고 은의 밀도 외우고 철의 밀도 다 외워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금속들은 훨씬 더 크고 그중에 특히 백금이 크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물보다 밀도가 낮아서 둥둥 뜨겠네 라는 걸 알면 됩니다.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아니다? 맞다. 그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니까 물질 특성이 맞다. 그러면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백금의 양이 늘어나든 작든 상관이 없이 선생님이 백금 반지를 엄청 새끼손가락에 들어가는 작은 백금 반지를 가지고 가든 아니면 선생님 그 팔뚝에 휘두를 수 있는 백금 팔찌를 가져가든 백금이면 무조건 밀도는 21.5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인 물질의 특성에 밀도가 포함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뜨고 가라앉는 걸 한번 비교해 보자. 물, 얼음, 알루미늄 조각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물, 얼음, 알루미늄 조각으로 가지고 밀도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컵에다가 물 넣고 알루미늄 가라앉을 거고 얼음 위에 뜰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밀도는 누가 제일 크겠어요? 가라앉은 애가 제일 크다 그랬죠. 알루미늄이 제일 크고 물, 그 다음에 밀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밀도와 관련지어서 어떻게 우리가 뜨냐 가라앉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 밀도가 작은 물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밀도가 크면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위로 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밀도를 요렇게 물에 뜨냐 안 뜨냐를 가지고 쫙 비교를 하면 요렇게 된다. 그럼 누가 밀도가 제일 크겠어요? 제일 가라앉은 애 고르면 됩니다. 돌,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이렇게 된다. 되었나요? 요거 그냥 선생님이 적었던 거 이거 그대로 제일 작은 건 돌, 글리세린, 제일 큰 거가 돌,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적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밀도라고 하고, 밀도가 땡한 물질은 밀도가 땡한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물놀이 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구명조끼는 물보다 밀도가 작은 애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위로 뜬다라는 겁니다. 기름은 갈비탕 국물보다 밀도가 어떻기 때문에 뜨겠어요? 작기 때문에 위로 뜨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들은 순물질과 뭘로?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눌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순물질이냐 아니면 특성이 두 개 나타나면 그건 혼합물이잖아요, 맞죠? 아니면 특성이 섞여가지고 안 나타나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순물질은 아닌 거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제 순물질인 건데, 그 특성 중에 첫 번째 뭐를 배웠다? 밀도를 배웠다. 되었나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